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시험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대구 지역 5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대구에서는 25,494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1,148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한 선에서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수능의 난이도가 변별력을 확보하기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습니다. 독서 지문은 다소 어렵게 출제된 가운데 문학이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칸트 문항에서 이제 14번부터 17번까지가 이제 인문 지문인데 어떤 사실적 독해도 그렇고 추론적 독해에서 좀 판단해야 되는 지점, 그다음에 3점짜리 문제에서 어떤 갑과 을의 견해를 바탕으로 그런 지문 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독해 능력 이런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좀 물어봤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학은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은 배제됐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택 영역의 확통 28번 문항은 6월 모의평가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어 학생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 같고 미적분의 29번 문항 수열의 추론 문제, 그리고 30번에 함수의 연속성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는 학생들이 다소 까다롭게 느꼈을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6월,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파악하고 남아있는 수시 모집 전형에 응시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채점 점수가 낮게 나와 정시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면 수시 전형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염색산 다닐 때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 적용은 내년 초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일대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해 6월입니다.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구에서 1000ppm 이하, 부지 경계선에서 20ppm 이하의 악취만 허용되고 측정 결과 이 수치를 넘으면 행정처분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악취는 여전하고 주민들의 고통은 그대로였습니다. 주민들은 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적용을 요구했고 대구시는 지난 9월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은 희석 배수가 배출구는 500ppm에서 1000ppm 사이, 부지 경계선은 15에서 20ppm 사이입니다. 현재보다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대구시는 현재 정확한 배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되고 있어서 저희 시는 1월 초부터 연초부터 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곧 나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리고 마련하면은 의견 수렴과 또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쯤이면 염색산단 일대에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 처리장 등에서 나오는 복합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저희 시는 악취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북부 지역의 악취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감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신속하게 민원을 대응하고 또 실시간 악취 측정 정보를 주민들께 제공하고. 염색산단 이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고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은 염색산단 이전과 맞물려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수자원 산업 행사인 2025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이 토요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에선 60여 개국의 정부와 지자체, 학계, 물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 AI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패널 사건의 아픔을 딛고 글로벌 물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대구에서 지속 가능한 물의 미래를 모색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최대 국제물협력 행사 2025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의 주제는 물의 미래를 함께 여는 스마트 혁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 공유를 위해 60여 개국 물 전문가와 정부,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위급 회의, 포럼, 전시, 구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AI와 접목을 한다면은 좀 더 쉽게 물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나라의 우리 장차관님 그리고 대사관님도 많이 모이시고 물기업 관련 우리 해외 기업들도 많이 오늘 참석하시는데요.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도출될 수 있기를. 포럼에선 핀란드 미켈리, 일본 구마모토 등 12개국, 9개 도시와 8개 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전시 행사에서는 71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깨끗한 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등을 위한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AI와 사물인터넷,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물관리 기술과 정보, 제품들을 다수 선보이며 글로벌 물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기후 관련 재해 중 85%가 홍수, 가뭄, 호우 등 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맞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첫째, 스마트 혁신으로 기후 위기에 정면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 분야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워터 리더스 실행선언 2025를 채택하는 것을 계기로 글로벌 물 안보 대응을 비롯해 국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대구 지역 6개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비 허위 청구 혐의로 구의원 1명을 포함해 총 22명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달서구 의회는 대만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터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구 지역 6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13명과 구의원 1명 그리고 여행사 관계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항공료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적게는 145만 원에서 많게는 1,27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달서구 의회는 지난 9일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검찰에 송치된 22명 중 달서구 의회는 구의원 1명과 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4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강행한 겁니다.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를 떠날 때마다 외유성, 혈세 낭비라는 단어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현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연수 문제인데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해외 연수가 계속 문제로 불거지면서 그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가 의회 정치에 불신을 가져온다면 해외 연수를 없애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는 아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자와 각 정당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 폐지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굳이 이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 연수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국내 연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해외 연수, 지방의원들 해외 연수 이건 뭐 각 정당들이 폐지를 우리가 촉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제 지방의원들의 외유를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지방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지방회 해외 연수 표준안을 만들어 권고했습니다. 출장 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장심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그리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장 시 항공과 숙박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에만 그칠 뿐이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걸 명분 삼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하고 관련 논란은 매번 반복됩니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인 기북면도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에 있는 곳인데요. 이런 산골 마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특별한 모녀의 이야기를 공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이기도 한 마을. 이곳에 정착한 모녀의 하루는 텃밭 일가로 시작합니다. 예정을 쏟은 작물들이 하루하루 커가고 수확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엄마를 따라 귀농한 20대 딸 최소윤 씨도 제법 농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녀의 또 하나의 임무는 기북면을 알리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엄마와 함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맡으며 감각적인 SNS 영상까지 제작해 기북면의 매력을 전파합니다. 바쁜 하루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막상 오면은 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청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체험 농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열고 있으면은 기북 안에서도 놀 수도 이렇게 하루 코스로 이렇게 놀 수 있겠네라는 거를 가지게 된다면은 좀 기북이 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2년 차. 30여 명의 타 지역민이 기북을 찾았고 실제 포항으로 귀농 귀촌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보기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거주하시니까 밤에 불도 들어오고 이제 이게 마을의 어르신들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유모차 밀고 가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이래가 마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활기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이 대표는 농부가 벼를 심고 수확을 하듯 소멸 위기에 직면한 기북면에 다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저희 책에도 보면 이게 사진 한 장에 동네 애들이 이렇게 소복이 나왔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동네 애기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마을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와서 애기도 많이 낳고 예전처럼 저녁 때 되면 누구야 밥 먹으러 와 이러고 이 집 저 집에서 막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이 마을도 빈집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 모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북이라는 숲에서 이제 하나의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북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들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같이 늙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최근 폐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리로 환경오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달서구가 올바른 의약품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인 이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열고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폐의약품이 하수구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거 전용함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상인 이동행정복지센터는 이번에 수거한 폐의약품을 전문 처리기관으로 보내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14일부터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말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에게는 동반 1인 포함 미술관 입장료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벤트 참여 시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이와 함께 26일 방송인 서경석, 다음 달 10일 영화감독 이준익이 참여하는 간송예술강좌를 개최해 전시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이 국가기록원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 제17호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는 12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등재 지정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은 58건 62점으로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영수증, 통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3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2,475건 중 일부입니다. 해당 기록물은 1907년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맞선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과정과 국민적 참여의 실체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유해를 안치한 수목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대구 지하철 참사 대책위원회의 청구가 법률관계 분쟁과는 맞지 않는다며 대구시에게 사용 신청을 한 뒤 그 결과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게 맞다고 각하 결정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2009년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의 희생자 32명의 유해를 묻고 시와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그런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뽑히며 8억 2,400만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일부 부분에 배분되며 나머지는 시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서비스업 부문에서 국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7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고객만족 정책 추진이 주요한 평가 요인임을 공사는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ESG 안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삼배실 수세미 만들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배실로 만든 친환경 수세미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참가 신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달성 국립도서관은 나는 그림책 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작가 15명이 만든 그림책을 출판했습니다. 이번 그림책은 도서관의 어린이 자료실에서 감상하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가을이 익어간다. 말로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은행나무 색이 노랗게 변해가고 숨을 들이쉬면 왠지 가을 냄새 나고 시장에 가면 단감이 가득 쌓여있는 걸 보면 이래서 가을이 익어가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이 익어가는 이젠 정말 노랗게 익은 단풍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혹시 올해 단풍 구경 아직 못 가셨다면 또 맨날 똑같은 곳 말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문화 속에서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소개할 곳은 우리 대구 군위군 북해면의 한밤마을입니다. 이곳은요, 부림홍씨 집성촌이었는데요. 낮고 소담스러운 돌담과 유서 깊은 전통 고택이 이어진 풍경이 참 정겹습니다. 노랗게 변한 한밤마을을 가득 채운 은행나무와 가을의 파란 하늘, 돌담길이 유난히 잘 어울리는데요. 돌담길을 따라 걷다가 보면 군위 상매댁, 대윤리 대청, 보물로 지정된 석조 열애 입상 같은 문화재들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돌담길은요,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존이 잘 된 돌담길로 꼽혔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인데요. 강돌을 하나하나 손으로 쌓아 올린 돌담길이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돌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큰 홍수로 떠내려온 돌들을 하나하나 쌓은 이 돌담길은 한밤마을이 육지의 제주도로 불린 만큼 정말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돌담 사이사이 낀 이끼가 쌓인 세월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진가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세상이 알록달록해지면 더 가고 싶어지는 곳이죠. 대윤리 대청 옆에 우뚝 선 커다란 은행나무를 또 올려다보면 끝도 없이 고개가 하늘로 향한다고 하는데요. 하늘과 노란 은행잎이 함께 한 컷에 담기면 이것보다 더 가을스러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를 돌다 보면 주렁주렁 열린 감도 있고요. 손때 묻은 장독대, 옛날 대문 같은 정겨운 곳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만추, 바람이 불면 은행잎 후두둑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늦기 전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달성군의 도동서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여긴 무려 440년이나 된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요. 그 거대하고 웅장하고 또 따뜻하고 우아한 오래 살아낸 나무에서만 느껴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 거대한 나무 위에 빛의 예술,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생장 과정을 유교의 깨달음과 결실의 가치에 빗대어 표현한 이 영상이요. 밤하늘 속에서 빛을 내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건 이 프로그램은 11월 15일 토요일까지만 운영합니다. 지금이 단풍 절정이고 미디어 파사드도 막바지여서 아마 이번 주가 가장 도동서원을 가보기 좋은 날일 것 같은데요.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만 운영합니다. 해 떠 있을 때 가서 은행나무와 사진도 찍고 도동서원의 고즈넉한 분위기도 느낀 다음에 밤에는 이 빛나는 은행나무까지 마음에 담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파사드 상영이 끝나도 서원이 조명으로 예쁘게 빛나고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단풍 구경을 가는 건요. 노랗게 빨갛게 색을 입은 나무가 예뻐서 사진 남기러 가는 것도 있겠지만 곧 떨어져 버릴 이 낙엽이 될 이파리들을, 이 가을을 마음속에 남기러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지나갈 가을을, 올해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록달록하게 남기는 건 어떨까요? 문화 속속은 다음 주에도 마음에 쏙 남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